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사회혁신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로컬, 지역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에 지역혁신센터가 있어요. 박형웅 교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 네. 박형웅입니다. 자, 학교에 지역혁신센터가 있네요. 네, 지역혁신센터라고 하는 거를 지난 2019년도에 네. 처음 이제 학교에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즘 한참 미디어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요즘 대학의 문제다, 특히나 지역 대학의 문제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다 예측이 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신입생 수가 좀 줄었고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제 그건 대외적인 어떤 문제인데 게다가 이제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의 숫자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줄어들고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신입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다룰 수 없다라고 보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의 어떤 역할 자체가 과거에 이제 스펙을 쌓아서 이제 취업을 하기에도 적합한 공간이 아니고 네. 학문을 추구하기에도 그렇게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있었던 거고요. 주변에 전문가도 있고 특히나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정답은 결국은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의 시발점을 생각한 것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학 내에서 일단 자신의 아이디어로 조금 실험해 보고 그 실험된 결과를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기관에 취업한다든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미래를 생각한다. 네. 아무튼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을 혁신시키는 센터가 왜 지역 대학 내에 있느냐 사실 네네네.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네. 지역 대학의 위기가 뭐 학령 인구 감소 탓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 이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 네. 지역 자체를 바꿔보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네. 커 보여서 네. 약간 제가 좀 줄여보자면 이게 이제 대학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어떤 창업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지역의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이제 신규 창업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를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럴 때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 이제 조사에 의하면 제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요즘 나오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요즘 나오는 어떤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사회 문제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 그걸 나는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즈니스로 네. 연결시킨 케이스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외부의 어떤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비즈니스를 소셜 벤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한다. 저희는 대학 내에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교육하고 매칭하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대학마다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이 많이 네, 맞습니다. 생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출발은 네. 좀 비슷하기도 한데, 네네네. 근데 창업지원이라고 했을 때 초점을 사회 문제 해결 네. 여기에 맞추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회 문제라고 하면 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사실 사회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생겨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고 이게 인류 전체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든지 간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개인의 문제겠죠. 네. 개인의 어떤 시선에서 바라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리빙랩 방법론을 많이 씁니다.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생활 속의 연구소라고 네. 부를 수 있고요. 살아있는 연구소라고도 부릅니다. 리빙이라는 단어를. 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한 어떤 아이디어 해결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주변에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함께 다양한 시도들을 해본다라고 네. 하는 관점이 리빙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한 사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네네.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이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리빙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경험입니다. 경험. 직접적으로 경험. 어떤 문제에 어떤 고통을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모아질 때 네. 비로소 해결하고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네네네. 쉽게 접근이 가능할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좀 네네. 성공적이었던 사례? 네. 네네. 리빙랩 제가 리빙랩을 알고 전파하는데 한 5년 동안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빙랩의 성공 사례는 뭐냐. 아무튼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반문하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인데 왜 네. 그러냐면요. 사회 문제는 모양만 바뀔 뿐이지 문제 자체가 쉽게 없어지거나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빙랩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해결이 어느 한 시점에서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네. 분명히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시도를 해서 조금 나아지고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변신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지속적으로 얘한테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핸들링 해보자. 네. 이게 사실은 목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을 할 때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그렇게 시도하는 실험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면 정부 자금이나 정부 사업을 받는데 해결했으면 해결한 어떤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이제 저희 리빙랩이 정부 사업이라든지 퍼지는데 가장 큰 단점이나 애로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마다 저는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딱 1년 후에 이들이 이 문제를 계속 풀려고 여전히 남아 있으면 그건 성공한 리빙랩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리빙랩 프로젝트를 이제 네네. 시작했었던 네네네.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좀 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역에서 이제 했던 리빙랩 사례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미촌이라고 전주시청 옆에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부터 그쪽에서 예술가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다양한 시도들을 해서 선미촌 자체를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 선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다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거기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의 입장, 그리고 시의 입장, 지자체 입장, 정부의 입장,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래서 저희가 시도했던 방식들은 일단 예술가들이 거기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게 작은 책방에서 시작했던 물결서사 같은 책방도 네. 저희가 생각하는 리빙랩의 좋은 사례고요. 그리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선미촌을 그래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물결서사가 아직도 네.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네네 하더라고요. 남아있고 네.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된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리빙랩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부터 네. 그 마을 주민과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예술가들이 이제 드디어 뜻을 모아서 인디 사회적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네. 이 그래서- 시간 통해서 저희 네.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를 네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예술가들하고 주민이 선미촌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 자체를 바꿔보자. 그리고 당연히 그 방법에는 이제 리빙랩을 좀 사용해서 하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다라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들이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지를 같이 논의하는 거죠. 누구나 생각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 이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미촌 문제도 네네. 이게 좀 문제다, 뭔가 해결을 해보자 네. 고민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네네네. 그럼 그럼요. 그분이 시작이 돼서 그분과 네네. 또 도움을 함께 네네. 줄 수 있는 분들을 네네. 연결시켜주는 네네네. 그게 하나의 리빙랩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네.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 혁신 프로젝트 같은 것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도자라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빙랩에서 그 리더라고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리더의 역할들을 좀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약간 설명드리자면 리더가 하는 일은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공동체와 뭉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네. 제발 리더는 솔루션을 낸다거나 해결 음. 방법을 제안한다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리면 네. 사람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따라가기 나름의- 바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리빙랩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었느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알게 되었느냐를 끊임없이 논의하는 과정,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해결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들은 시도할 가치가 없다라고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게 리빙랩 방법론이 여타의 다른 혁신 방법론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문제 해결 방식하면 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애초 의도했던 효과가 100% 달성이 된다.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찍히는 거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뭐 다 동원이 가능하고 네, 네, 그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게 효율성. 네. 그러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사분란하게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 이것과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르네요. 네, 네. 이게 그 어차피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성과주의 또 효율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과연 우리는 이 사회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네. 저는 어떤 시도가 작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확대되고 확산되는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자하면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됐다거나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네. 좀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해결단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음. 그리고 문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가 A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A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A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보다 B를 해결해서 A를 해결하는 게 낫다. 네.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해결단, 뭐 네네네. 해결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 네. 있어야 맞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접근할 수 있고 풀어갈 네. 수 있고. 네. 네. 결국은 그러면 말씀하신 리빙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주체들이 갖는 효능감, 네. 내가 이걸 맞습니다. 함으로써 뭔가 변화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 믿음, 네. 좀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효능감이 사실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각자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그 효능감은 앞으로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될 텐데 네. 그 효능감이 당연히 리빙랩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문제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네.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돌아야 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만큼 배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효능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효능감 갖고는 지속할 수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조직이 운영되려면 비용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거죠. 뭐라도 돈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마을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이런 해결 방법이 나왔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파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도 고려해보자, 고민해보자.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음. 한 6개월 후에도 계속할 수 있고 1년 후에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당장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이거를 해결하는 동안 이만큼을 하는데 그걸 네.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도 계속 발전될 때 그 비즈니스도 같이 성공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이제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나도 내 주변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사실 이 방송 성공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1시간 네. 통으로라도 좀 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그래야 될것 있게 같습니다.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오늘은 좀 시간 네. 관계상 정리를 좀 네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좀 갖는 어려움이랄까요? 네. 난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 예. 난관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 문제 해결에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축은 시민의 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 공무원이라든지 행정, 지자체,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세 개 주체가 같이 모인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세 그 세 부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모였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서로의 탓을 할까봐, 네. 예, 서로의 탓을 할까봐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게 각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예를 들면 그 시민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당신들 행정이 잘못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라고 탓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행정은 우리는 좋은 뜻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민간에서는 나한테는 보조금 안 줘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네. 전문가는 당신 전문가는 그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 탓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 탓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모든 사회 문제들은 정책과 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서로가 아쉬웠던 것들,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어느 한 장소에서 털어놓는 일이 필요해요.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서로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장소,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소나 기회 같은 것들이 좀 확산되고 이 문제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만 좀 만나게 네. 되고 진짜 터놓고 속에 네.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좀 그런 과정 네네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 모임, 그리고 그 안에 시민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만 네.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같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는 마음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실게요. 네, 그때 알겠습니다. 꼭 할 이야기가 나와 이만큼 더 주시면 많습니다. 좋겠네요. 네. 전주대 지역혁신센터 박형웅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